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 앞입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얼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3분입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9도의 한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은 각각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북극발 극한 한파가 몰아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영하 9도의 상황에서 걸어가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 건물인데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걸어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계속 제가 석 달 반 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9월 3일에 귀국하고 귀국한 때로부터 약 5주 후인 10월 6일에 출판했던 저의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인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에 소개한 내용들을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뉴욕 야간 투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그래서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밤에 야간에 뉴욕의 맨해튼을 투어를 했었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것은 그 뉴저지주 위호큰이라는 지역에 있는 허드슨강의 서쪽변 해밀턴 파크에서 바라본 뉴욕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그 뉴욕 맨해튼에 실제 들어가서 구경했던 곳이 록펠러 센터와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자, 타임스 스퀘어는 1년에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곳이고 미국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자, 유럽의 랜드마크 프랑스 파리는 1년에 찾는 관광객이 약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는 1년에 찾는 관광객이 약 900만 명,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는 1년에 약 2,500만 명 정도가 찾고요. 타임스 스퀘어는 무려 매년 관광객이 평균적으로 1억 3천만 명 정도가 찾을 정도로 미국의 상징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자, 그래서 현지 날짜로 8월 31일 목요일 밤에 먼저 맨해튼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록펠러 센터입니다. 록펠러 센터는 석유왕 록펠러가 설립한 센터인데요. 미국에는 3대 왕이 있죠.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 이상 미국의 3대 산업화 시대의 3대 왕 중에 석유왕이 바로 록펠러인데요. 그 록펠러가 1931년에 착공을 해서 1939년에 19개 동의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센터는 19개 동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높은 건물들이 지하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각각의 독립된 19개 동의 건물인데요. 그 건물들의 지하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은 GE 빌딩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가 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설립한 회사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 센터의 19개 동의 건물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 GE 빌딩인데요. 그 건물은 70층이고 높이는 259m입니다. 그 건물의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명칭이 탑 오브 더 락이랍니다. 탑 오브 더 락. 그래서 그 19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록펠러 센터에 8월 31일 목요일 밤에 가서 그곳에 반지하 광장이 있는데요. 반지하 광장에는 프로메테우스의 황금 동상도 있고 수많은 망국기들이 펄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평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인증샷과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제 주간에 또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 즉 탑 오브 더 락이라는 록펠러 센터 전망대는 다음날 주간 맨해튼 투어 때 다시 갔었습니다. 야간에는 약식으로만 잠깐 야경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바로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타임스 스퀘어. 자, 타임스 스퀘어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중심에 있는 광장인데요. 스퀘어가 광장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왜 명칭이 타임스 스퀘어냐? 원래는 롱에이커 스퀘어였습니다. 명칭이 원래는 롱에이커 스퀘어였었는데요. 그게 왜 타임스 스퀘어로 바뀌었냐면 바로 미국의 3대 일간지 뉴욕타임즈의 본사가 그곳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그 광장의 이름을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매년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 정도 방문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자, 그곳은 원래는 이제 190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그곳이 성매매가 성행을 했던 성매매 산업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뉴욕 경찰국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들을 한 5,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치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매매 단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 성매매 그 사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탈리아 출신들의 마피아들이 성매매 산업을 주도를 하면서 그쪽은 190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곳 타임스 스퀘어 지역은 성매매 사업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그러한 불명예를 아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시에서 이제 그곳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과거에 그 지역에 포르노물을 상영했던 이런 극장들을 다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좀 보존하자라는 차원에서 뉴욕시와 디즈니사가 제휴를 맺어서 디즈니사가 그곳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투하해 가지고 그 과거에 포르노물을 상영하던 극장들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뮤지컬 또 연극을 관람하는 그러한 극장으로 재탄생을 한 겁니다.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성매매 관련 또 포르노 그러한 영상물을 상영했던 그러한 극장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그곳이
뉴욕시와 디즈니사의 제휴로 해서 디즈니사가 그곳을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그러한 극장들을 포르노물을 상영하던 극장들을 이제는 뮤지컬과 연극을 공연하는 그런 극장으로 대변신을 시켜서 지금은 세계적인 뮤지컬의 본고장, 연극의 본고장이 바로 브로드웨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 바로 브로드웨이고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월스트리트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손이 너무 시려워서 손을 바꿔서 지어야겠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웠는데도 손이 시려워서 손을 바꿔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뮤지컬과 연극을 공연하는 세계적인 문화의 요람으로 재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뮤지컬이 바로 1994년에 애니메이션이 디즈니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라이언 킹인데요. 1994년 디즈니사에서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라이언 킹인데요. 자, 그것을 3년 후인 1997년에 뮤지컬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라이언 킹이 1997년에 그곳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처음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유명한 뮤지컬이죠, 라이언 킹. 자, 그 다음에 그곳 타임스 스퀘어는 1년에 매년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 정도 방문할 정도로 그 미국의 상징인데요.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뉴욕, 인구가 약 한 900만 명 정도 되고, 제2의 도시가 서부의 로스앤젤레스가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그곳의 또 중심에 바로 타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곳 타임스 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많은 현란한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광고를 하는 그러한 간판은 광고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초인류 기업 삼성전자, 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광고판도 그곳에 있습니다. 자, 수많은 광고판들이 화려한 조명 속에서 각 회사 브랜드를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가장 광고판 비용이 비싼 것이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입니다.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이 가장 그 타임스 스퀘어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빌딩이고, 그 건물 외벽에다 광고를 할 경우에 가장 비싼데요. 자, 그래서 그 건물은 1년 매년 광고 수입만 해서 260억 정도 됩니다. 260억 정도. 그래서 그 건물은 고층부는 공실로 놔둬도 될 정도로 광고 수입이 대단한 빌딩이 바로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 바로 우리 초인류 기업 삼성전자 광고판이 있습니다. 자, 제 아들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저희 4식구 가족 여행을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때 같이 갔었던 제 아들이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입사한 지 만 2년이 됐는데요. 자, 지난 3개월 반 전에 그곳 여행 때 아들도 같이 갔었고,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초인류 기업 삼성전자 광고판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에서 삼성전자 광고판이 현란하게 광고되고 있어서 정말 저도 자랑스러웠고 아들도 내심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은 타임스 스퀘어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요. 자, 새해 전야 행사,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듯이 그곳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